네, 우리 빛나는 밤에 오늘도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진짜 페이스북으로 또 소통이 많이 되고 있는데 참 이 방송 기대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많아요. 저도 진짜, 기대요. 예. 근데 정말 옛날에는 다니던 회사 끝까지 뭐 사장 되는 걸 목표로 다녔다고 하면 요즘은 이직을 좀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젊은이들도 평생 직장이었죠. 저희 아버님, 부모님 세대만. 저희 아버님은 그러니까요. 한 직장에 26년을 다니셨으니까 예. 그때는 그게 사회적으로 당연한 일. 그런 의리. 의리. 하고. 아니 의리보단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냥 너무나 평생 직장인데 네. 요즘은 평생 직장 개념은 사라진 것 같고. 저희 부모님 세대는 네. 사실 직장을 여러 번 옮긴다는 것 자체가 좀 상상이 안 되는 사회적 분위기였다고 봐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한 직장을 쭉 오래 다니는 분들이 훨씬 드문. 그니까요. 예, 근데 그럼. 오늘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 잘 옮길 수 있을지 그 노하우들을 좀 깨알같이 잘 옮기는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것과 그다음에 옮기는 것의 목표, 철학 다 있어야 되거든요. 또 그냥 옮기지 뭐 않는 게 나을 때도 있죠. 연봉 조금 높은 회사로 옮기는 뭐 이런 것은 그렇게 장려할 만한 자, 바로 돌 짚고 들어가죠. 예. 과연 돈 많이 주면 옮겨야 하는 건가? 아 사실 저는 직장을 돈 때문에 그만뒀어요. 저번에 지금 돈 때문에 움직이지 말라 그러는데. 그리고 두 번째 직장도 돈 때문에 그만뒀습니다. 어. 좋아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옮기는 것도 두 가지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옮길 직장이 돈을 많이 줘서 옮기는 경우가 있고 현재 직장이 돈을 조금 덜 줘서 아니면 그러니까 내가 기여하는 것만큼 보상을 못 받아서 옮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돈 때문에 옮기지 마라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실제로는 돈 때문에 옮기는 경우가 훨씬 대부분이야,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옮기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의뢰 친구들인 우리가 한번 파보죠. 그래도 어느 정도 더 줄 때는 옮길만하다. 그러니까 요 주제 보통- 좋아요. 자, 보통 여기 뭐 큰 기업 다니니까 알겠지만 연봉 협상의 기준이 있어요, 보통. 그렇죠? 그래서 예. 큰 기업일 수 있지 뭐 3에서 5% 1년에. 대부분 기업들이 당신만 올려줄 수 없다. 요 말인 거죠. 전체 회사가 정해놓은 네. 상승폭 혹은 하락폭의 룰이 있다. 이 안에서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그런가 보다 하고 따르게 되죠. 희망 연봉란이 있잖아요. 아. 정말 애매한데. 근데 저는 그 예. 연봉 어느 정도 돼서 연봉 그 이직 정도에 가는 그 어떤 값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조금 놀랄 수도 있겠지만 기존 현재 연봉에서 3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곳으로 이직하는 것이 가장 성공적이에요. 그건 맞죠. 직장인들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연차가 지나가면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싶어하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게 5년 차가 지나면 그래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그 업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익숙해지고 베테랑이 되고 그러면서 부르는 곳이 많아지고 콜이 많아지고. 지금 현재 직장에서는 천천히 오르다가 이직을 하면 퀀텀 점프를 해야 돼. 그리고 좀 올라야 돼. 퀀텀 점프를 해야 돼. 그래서 이 퀀텀 점프를 한 3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줘야 그러니까 현재 직장에서 어느 정도 업적을 내. 이것이 업계에 유명해져. 이것을 보고 다른 기회를 줘서 확실하게 이 회사에서는 하지 못할 업무를 줄 수 있는 곳으로 퀀텀 점프. 자, 그러면 자, 돈 얘기 정리하면 아까 30% 최소. 그렇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연봉 3천 받는 분이 네. 최소한 1,000만 원은 더 받아야 3,900 되는 예. 거야. 네. 1,900. 최소한 1,000만 원 더 받아야 옮겨야 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오늘 좀 합의할 수 있겠네요. 저는 근데 돈 얘기가 나오면 그냥 폼 잡는 얘기 하지 말고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하자면 최소한 단위 받는 앞자리 수가 바뀌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라고. 맨 앞자리. 그렇죠. 그러니까 2,000 지금 단위, 말한 3,000 단위, 것처럼 3,000 단위, 4,000 단위. 그러니까 연봉 3,000 우리 대부분 평균 연봉 뭐 3,000 이렇게 잡는다 치면 500 더 줄게, 600 더 줄게라고 옮기는 거는 사실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 이거는 사실 정답도 아니에요. 우회 축적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우회 축적의 원리라고. 네. 이게 매가 이렇게 하늘에 있으면 밑에 쥐가 있으면은 어떻게 쥐를 잡냐면 하늘에서 이렇게 가장 최단 거리는 이렇게 45도 각도로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안 가요. 매는 어떻게 하냐면 우회. 일단 우회하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와. 밑으로 내려오는 힘으로 샥 이렇게 잡는 거예요. 오, 전생에 매였던 뜻이. 예, 이걸 우회 축적의 원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5천만 원 연봉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우회 축적이야. 연봉이 1,000만 원, 100만 원 이거 중요하지 않아. 이 기간 때는. 근데 1.5천 정도 이상 되면 이제 확 올라가는 기간이거든. 그러니까 이 5천만 원이나 4천만 원 밑으로는 특별히 어떤 돈에 대한 것보다는 자기의
뭐 인테그리티, 뭐, 신뢰성이라든지. 뭐 업적이라든지. 예. 지금 요 자리가 이제 우리 이직한다고 선후배들 이직한다고 꼭 불러다 술 먹잖아요. 그러면 열의 아홉의 선배가 하는 조언이 있죠. 둘 중에 하나야. 그럼 돈을 왕창 받든지 아니면 명함값으로 남들이 이름 주는데 달아든지 너는 그러니까. 뭐냐 뭐 이런 얘기 꼭 하죠. 예, 그래서 좀 이력서 받아보는 그렇죠. 약간 그런 많이 받죠.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느덧 누가 왔어요. 누가 왔는데 이직을 엄청 많이 한 거야. 그러니까요. 능력이 있는 것 예,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 사람보다는 좀 아무래도 한 번 옮기는 그런 쪽에 좀 눈이 자, 가지 않아요? 예, 자연스럽게 캐리어 관리로 갔는데요. 예, 저희는 주제 그게 한번. 정말 궁금하거든요. 1년은 채워야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예, 어느 회사를 가든 이력서 안에 그러니까 1년 안에 옮기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아니면 얘기를 안 쓰는 게 낫다. 예, 안 쓰는 그런 얘기 많은 이유가 뭐냐 보면 통상 회사가 다 회계 기준으로 1년 동안이 회사의 그 한 살이라는 게 말하자면 남으로 치면 나이테인 거고 사람으로 치면 4계절 겪는 이 기준이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한 바퀴 돌아봐야 한다고. 자로 치면 눈금 하나 같다고 그렇지. 봐요. 저는. 예, 한 그러니까 바퀴, 그러니까 예를 들어 1학년 1학기만 다니고 대학교도 1학년 다 다녀봤다고 얘기 그렇죠. 못하는 거랑 똑같은 네, 거예요. 맞아요. 직장도 1년이 사이클이기 때문에 1년은 해봐야 그래도 이 업무를 어느 정도 이해한다라고 맞아요. 평가하는 예.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수영 배울 때 물에 들어갔다 숨 쉬는 거 배웠다 결국 발로 차는 거 배우고 쭉 앞으로 나가는 이 일련의 과정이 있어야 그 기준에 1년은 동의하시는 거예요, 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럼 우리만 동의한 게 아니야. 1년이 지나야 최소 1년이라는 거예요. 1년이 지나야 그래야 퇴직금도 주고 고용급여도 실업급여도 주고 휴가도 준다고. 1년이 지나야. 그러니까 최소 1년이고 저는 뭐 그거보다는 좀 더 길어야 된다고 봐요. 2년 정도는 그럼요. 해야 이제 한 직장을 없는 사람 하겠다라고 입장이라면. 예, 보는데 근데 좀 여기서 덧붙여야 될 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대학교를 전공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 전공을 자기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사실. 피터 드러커가 되게 유명한 말을 해요. 어떤 PPL 기가 막히다. 소명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떤 기본 탤런트라고 하는 누구나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소명이 있는데 그 소명은 세 가지 질문을 자기한테 해서 다 일치하는 일이 자기의 소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거, 잘하는 일, 좋아하는 거, 일, 해야만 하는 해야만 일. 하는 일. 요 세 가지를 자기한테 질문 던져보면 그것이 일치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대요. 근데 이것은 일을 통해서만 발견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어렸을 때는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해봐야 된대. 그러니까 그래서 이직을 반드시 해야 돼. 그러니까 내 일이 안 맞는다 싶으면 왜 웃어? 아니, 근데 피터 드러커를 좋아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다른 사람을 몰라. 피터 드러커만 알아. 아, 진짜 궁금했어요. 아니, 다른 어렸을 건 때 어려워서 못 읽었어. 뭐 피터 드러커의 뭐 인상적이었나요? 많거든요. 피터 드러커 말고. 계기가 피터 아니, 갑자기 저렇게 뒤집어. 드러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기업의 존재 이유는 기업 외부에 있다. 피터 드러커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경영자가 던져야 될 질문은 피터 드러커가 되게 유명한 말을 해요. 피터 드러커가 살린 의사들이라는 얘기예요. 마치 미술 얘기하는데 오로지 고객 얘기하는 스티브 코비도 있고. 오로지 고객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다. 제가 막 오로지 고은 선생님만 피터 얘기했다. 드러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여기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언제부터 피터 드러커 선생님을 저는 존경하셨나요? 그 경영 첫 번째 읽었던 경영 관련 서적이 피터 드러커 서적이었어요. 지금 저기 우리 사연이 도착했어요. 진짜요? 원영각님이라는 분이 페북에 다니는 회사에서 이직을 하려고 면접을 보러 가야 되는데 근무 시간에 면접 보게 될 경우가 있잖아. 그니까. 어떤 핑계를 대야 되냐. 너무나 궁금해요. 말이 되는 게 있죠. 뭐 병원 간다. 이직에 성공하면 좋겠지만 후사를 대비해야 되니까 좀 알려달라고. 저는 그만둔다고 오면 대부분 대학원 간다고 그러거나 유학을 간다고 그러거나 몸이 많이 아프다. 다 거짓말이죠, 다. 다 거짓말이야. 결국은 다른 회사 가 있어. 한두 달 후면은 금방 더 알거든요, 업계에서는. 네, 맞아요. 근데 묻지 않는 저는 게 원영강님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솔직하게 말했으면 좋겠다. 솔직하게 말했다가 어차피 아니 그러니까 가장 그 위에 있는 직속 상사한테는 얘기를 해야 돼. 그럼요. 비공개적으로. 맞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됐을 경우에 업무 공백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알게 되거든요. 동종업계. 공정업계에 간다는 거는. 그때는 말 그대로 아주 이게 핵심 포인트인데 자기 위에 그 직속 상관들에게는 반드시 보고하고 가야 돼요. 반드시. 보고하셨었어요? 그럼요. 반드시 보고해야죠. 반드시. 근데 그렇지 않게 되면 이게 다 인지상정이라고 모두가 다 왜 이직을 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하는지 서로가 이해되는 폭이 있죠. 예. 네. 근데 이제 다만 우리 회사가 돈을 더 많이 못 줘서 혹은 더 좋은 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니까 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데 그때 내가 어떤 애티튜드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천하의 배은망덕한 놈이 되거나 아니면 참 능력 있어서 잘 되는 응원해주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랑 연결되냐면 레퍼런스 콜이라는 걸 해요. 레퍼런스 책이라는 걸 해요. 진짜 좋은 직장은 전 직장에 전화를 해서 물어본다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게 최종 면접 다음에 일어나요. 그럼요. 예. 그래서 레퍼런스 책을 통과해야만 거기 들어갈 수 있는데 네. 만약에 아까처럼 말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툭쑥 옮겨갔던 사람은 전 직장에서 뭐라 그럴 거야. 내 친한 지인 중에 아주 좋은 직장 들어갈 기회에서 레퍼런스 책에서 떨어진 사람이 있어. 예. 그러니까 나올 때 좋게 나와야 돼요. 그냥 나와버리면 정말 좋은 기회를 잡았을 때 이게 발목을 잡는다고. 이직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어떤 커리어 관리다. 그렇게 그러면,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네. 누구나 옮기고 또 세상은 그럼. 참 좁아서 다시 만날 텐데 떠날 때 이제 합격을 했어요. 떠날 때 그 전 직장에 대한 매너 행동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선물을 사야 될까요? 어떻게? 떠난다고 떡 돌리는 사람 진짜 아니 왜요? 이거 웬 그동안 떡이에요 그럼 제가 그동안 그래 본 적 없죠. 나는 좀 새로운 관점을 좀 제안하고 싶어요. 자 새로 가죠. 그러니까 직장 동료는 직장 동료이기 이전에 인간 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더 깊은 관계예요. 그래서 우연히 우리는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것일 뿐이지 더 깊이 생각하면 안 직장 된다. 이전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관계, 이후에도 서로 알 수 있는 관계예요. 이것은 잠시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거지 직장이 우리의 관계를 만들어준 건 아니라는 이거 거의 거예요. 오늘 법정스님 톤인데요. 예. 저는 좀 주제를 바꿔봤으면 아, 좋겠어요. 뭐라고? 왜냐면 이직 결정을 무슨 기준으로 해야 되냐는 거죠. 아, 돈 말고 그러니까 결정을 하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네. 적어도 3명 이상에게 물어봐야 된다. 아, 그 포인트. 첫 번째, 직장의 직속 상사한테는 반드시 물어봐야 된다. 아까 얘기 나왔죠. 직속 상사한테요. 두 번째, 이직을 경험해봤던, 특히 처음 해보는 사람이라면 이직을 비슷한 이직 경험이 있는 친구나 동료들에게 꼭 물어봤으면 좋겠다. 세 번째, 저는 되게 뭐 저보고 이상하다고 물어볼지 모르겠지만 부모님과 상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왜냐면 우리가 자꾸 학교, 대학까지는 부모님하고 상의하면서 직장은 혼자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님은 평생 스승이시잖아요. 인생의 스승. 와, 그러니까 중요한 저는 얘기다, 진짜. 부모님과 반드시 상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 그게 이직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상적인 말이잖아요. 보면 직장을 뭐 옮긴다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말했던 그런 이제 상의를 누구한테 하느냐 이런 거는 이제 어디로 이직하느냐 이런 거는 이제 좀 더 정확한 말은 커리어를 매니지한다라는 그게 좀 더 맞겠죠. 커리어 매니지먼트. 네. 예. 그러니까 사이트만 바꾸는 경우가 고민이 많아, 훨씬. 맞아. 아예 업종이 바뀌는 경우는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네. 도전하고 싶고 즐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 그래서 제가 이건 어느 경우에나 제가 이 말 한마디면 해결이 되는데 보통 심장이 뛰면 옮겨라. 그 옮기고자 하는 일이나 직장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심장이 두근두근 된다면 그건 옮기느라는 신호라는 거지. 예. 나는 그래서 많이 옮겼어요. 왜냐면 밤에도 그 생각만 나는데 꿈에서도 그 생각만 나는데 옮겨야지. 유명한 말이 있어요. 농민이 세 부류가 있다 이거예요. 농민이 농사를 임하는 자세들. 첫 번째. 자, 한농은 작초한다. 실컷 지어봐야 잡초만 길렀던 거예요. 한농은 그쵸? 중농은 뭐 할까요? 작고 벼든 보리든 내가 원하는 거 잘 하시는 분이네요. 상농은 뭘까요? 자긴. 토. 자긴. 작토. 맞아요? 오, 와, 찍었는데. 정말. 이게 불토 저는 이런 진짜 불멸의 이야기라고 봐요. 자, 한 번만 생각해 볼까요? 한농은 그쵸 맨날 해봐야 좋은 결과 못 낸 거죠. 작초하는 거, 작초. 중농은 작곡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그냥 평균 정도 하는 거예요. 상농은 뭐냐? 미래 가치가 담보될 수 있는 잠재 역량을 키우는 일에 인생을 올인하는 거죠. 이 얘기 왜 나온 거냐면 을의 이직도 과연 내가 상농의 관점으로,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작곡을 쌀 짓다가 보리 지을 거냐, 보리 짓다가 밀 지을 거냐, 요렇게 이동해 본들 무엇이 그리 큰 발전이 있겠냐 이거죠. 적어도 작토의 개념으로 내가 지금 더 네. 5년이나 10년 뒤 혹은 나의 업을 위해서 이때 결심하지 않으면 계속 쳇바퀴 돈다. 그거 네. 비슷한 거네. 소의 치병, 주의 치인, 대의 치국 이거랑 그렇죠. 비슷한 거. 그렇죠. 그건 뭔가요? 아 저도 여기 한자 나왔길래 나도 비슷하게 안다. 풀이 한번 해주세요. 아 작은 의사는 병을 치료하고 주무의는 사람을 치료하고 대의는 나라를 치료한다. 와. 나도 세 가지 이게 제가 좋아하는 불멸의 드라마 하얀 거 탑에 나오는 나는 세 가지 목수가 생각해. 목수. 예, 기대돼. 기대. 손목 주먹 대모? 그럴 수도 있어. 소모가 뭐라 하냐니까 망치질을 한대. 망치질. 뭐 하냐 하니까 중모가 뭐냐 하니까 문을 만든대. 이렇게 성당의 문을. 그러니까 대모한테 당신은 뭐 하냐 하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당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더라고. 이 개념을. 저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약해.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세 가지? 토마토가 sap사이즈 중사이즈 뭐가 다르죠? 물론 이제 이식 맞네. 가치가 다른 뭐 가치가. 이거 뭐지 이거? 토마토 생기셨어요. 맛은 두 배 차이가 안 나요. 말씀하세요. 야, 말씀하세요. 뭐 여기서 SNL인데 지금. 마이크 안 들으세요? 나 같이 구경하는 사람들만이 좋은 걸 먹을 수가 있어요. 저희 말 잘해야 돼. 그래, 지금 유치까지 될 뻔했잖아. 자리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 맞아. 하늘의 영광 땅에는 예. 아까 그 멘트 보여주세요. 멘트 한번 쳐주세요. 하늘의 영광 땅에는 멀미 오늘 영광스러운 영광굴비 영광굴비 3장 16절에 왔죠. 오늘 영광굴비입니다. 우령 2호의 주인공. 멍게 한번 멍게 해주세요. 주세요. 멍게. 이제 안 되는데. 나와 있어. 보여줘. 멍게. 멍게녀 같은 멍게가 있습니다. 와, 진짜 포스. 당신이 이직할 수도 있어. 할 말 있어. 벤치에서 대기하고 있는 대기 선수입니다. 야, 이 방송 왜 이렇게 됐어? 방송에서 야, 이직할 수 있어. 야, 이거 살벌해. 와. 이거야. 이거 이상 의뢰 친구를 어떻게 대변해? 야, 우리도 잘릴 지경이라고. 지금. 나도 클라리넷 보면 가슴이 뛰어요. 한잔 시켜놓고 그게 올 때 기다려봐도 웬일인지 오지를 않네 내 속을 태우는구려. 이야기해볼까요? 이직세계 금기상. 여기에 공감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고은 씨의 예, 고은. 불멸의 시가 있거든요. 불멸의 시. 제목이 뭔가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노를 젓다가 노를 놓쳤던 그 순간 미쳐보지 못했던 그때 큰 물을 비슷하네. 다시 보고 비슷하네. 노를 저었다, 노를 놓쳤다, 그때 못 봤던 큰 물을 그때 아니 보았다. 고은 씨는 왜 이렇게 시를 비슷하게 지어? 내가 볼 때 고은은 아닌 거 같아. 이번에 노은이나 이런 거. 오늘도 누구의 이야기로 하루를 보냈다. 이직이 무엇입니까? 돌아오는 길 나무들이 나를 보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도 누구의 이야기로 하루를 보냈다죠. 근데 돌아오는 길에 나무들이 나를 보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반성하는 거예요? 나무는 한 번도 누구의 이야기를 전하지 않잖아요. 이직할 때 절대 금기해야 될 게 뭘까요? 뒷담. 전 직장에 대한. 그렇죠. 전 직장을 씹어도 돼요. 근데 그 주제가 뭐냐면 내가 느꼈던 한계들. 왜 우리 산업에서는,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뜻이 관철이 안 되고 뭐 이런 거는 당연히 그게 이직의 사유죠. 대부분. 근데 뭐가 문제인 거냐? 그때 김 부장이, 그때 그 박 과장이, 그때 걔 때문에 이렇게
결국은 뒷담화로 흐르거든요. 그게 이직의 사유 이야기할 때 결국 나에게 그대로 돌아온다는 그래요. 거죠. 나는 약간 이 사람인데. 이야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면접 보는데 누가 이력서에다가 젊은 애가 엄청 화려하게 이력을 적어온 거야. 그래서 이걸 다 했냐 하니까 자기가 다 했대. 그거는 누가 했냐니까 자기가 했대. 다른 사람 뭐 했냐니까 자기가 다 했대. 그래서, 알고 보면 협동일 텐데. 그래서 그러면 왜 나왔냐 나. 내가 뭐 쓰는 건 내 자유죠. 근데 중요한 핵심은 뭐냐? 이 이력서를 읽는 그 사람은 다 안다는 거야. 예, 저보다 더 넓은 시야에서 그럼.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포트폴리오를 내가 했는지에 대해서 내가 이제 진실하지 못하는 순간 그 많은 나의 포트폴리오가 다 공허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직 처음 해보거나 이제 경험별로 없는 분들이 꼭 그 유념해야 될 말이 그 유홍준 선생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3편에 나오는 인생 도처 유상수다. 나는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도처의 고수들이 있어요. 도처에. 맞아요. 오히려 이력서만 조용하잖아요. 보고도 그냥 한마디만 나눠봐도 그 사람의 거의 모든 걸 간파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직장에 반드시 있어. 그러니까 그 직장에 지원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좋은 직장이니까 반드시 있으니까 겸손해질 필요가 있어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자면 저 이제 분을 만나면 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이 특정 회사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다니는 분들은 SK텔레콤을 부러워하고 SK텔레콤 다니고 있는 분들은 포스코를 부러워하고 포스코 다니고 있는 분들은 삼성전자를 부러워하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하는 일은 좀 더 모자란 것 같고 좀 더 답답한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예, 항상 예 정말 저도 비슷한 이야기 하는데 그러니까 이직 고려할 때 반드시 제가 좀 해주고 싶은 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현재 직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다른 직장에서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예. 거예요. 다른 지에서 해결하기도 쉽지 않다. 쉽지 않다는 예, 거죠. 이런-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자기가 현재의 문제를 풀지 못해서 그냥 약간 맞아, 도피처같이 이직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아 결국은 거기 가서도 똑같은 문제를 그냥 그건 도피야. 그냥 예, 그게 만드는 정말 것 같아요. 초대형 똥 싸고 가는 거죠. 예, 진짜 회사가 해결이 못하라는 거를 나 몰라 해놓고 경쟁사로 턱. 지금은 세상이 진짜 너무 좁아서 네. 이 여기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큰 문제를 만들고 마치 도피처럼 이직하잖아요. 예, 정말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쫓아와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는 세상에 좋아하는 일만 해서 성공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현재 직장에서 불만이 많아서 옮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옮긴 직장에서도 그런 똑같은 불만은 또 생긴다. 그러니까 그 인생에 다시 얘기하면 을로 살면서 그 평생 가져가야 될 숙명적인 일이잖아요. 내가 하기 싫어하는 걸 해야 돈을 벌 수 있다. 이 얘기 결정적으로 더 하나 붙여줄게요. 자, 우리 다 좋아하는 페이스북의 CEO 누구? 마크 주커버그. 네, 주커버그. 주커버그가 남긴 불멸의 어록이 있어요. 예. 사람들은 세상에 페이스북이- 불면이 왜 이렇게 예. 많냐 불면이. 아, 씨. 그래서 불멸 덩어리야 세상에. 그래서 세상이 안 망하나 봐. 불멸이 너무 많아. 어쨌든. 사람들은 페이스북이 마치 대단한 솔루션이나 우리 페이스북 운영하는 경영진이 대단한 노력 혹은 아이디어, 천재적인 발상으로 지금의 페이스북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이 압권이에요. 그저 우리는 6년 동안 닥치고 코딩했을 뿐이다. 6년 동안 그냥 코딩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페이스북이 딱 나와 있다. 좋아하는 것만 해서 성공하기는 정말 그거는 일종의 제가 형용 여기 모순이에요. 오늘 녹화 들어오면서 이 옆에 칠판에 적혀 있는 사진을 찍어왔어요. 티벳 속담이네요. 뭐라고? 처음부터 딸이 아니었던 엄마는 없다. 그리고 처음부터 엄마였던 딸은 딸은 없다. 없다. 예, 이제 이거를 지금 이직을 원하는 사람 을들의 그 상황에 비추어 보면 처음부터 백수가 아니었던 직장인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백수였을 때 가지고 있었던 야생성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직장을 다니면서 우리는 길들여진 가축이 됐다는 거죠. 근데 다시 우리는 태생적으로 야생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직장을 사회생활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사회를 바꾸고 싶었고 들어가서 최고가 되고 싶었고 그 직장을 바꾸고 싶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야생성이죠. 근데 길들여져서 잃어버린 야생성.
이직할 때 반드시 먼저 찾아야 할 것은 그 야생성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 밖에서 많이 자는 겁니까? 잃어버린 야생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구할 때 한번 직장이 없을 때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야생성 하면 머리도 밝을까? 야생이 여기 화쳐라 머리를 봐. 근데 이거 사람들이 이럴 때 모습을 참 좋아해요. 그리워하고. 좀 더 그러면 제가 준비를 했는데 머리띠? 네, 머리띠. 한번 한번 해주세요. 마무리 재현우 대표님으로. 자, 바로 이태원 호객꾼이 되는. 아이고 이게 했는데 아이고 문근님 PD님이 웃긴다 진짜. 이게 있잖아요. 사람 첫인상의 80%가 헤어스타일로 결정된다는 거고 정말 좀 많이 맞는 거 아닌 것 달라졌나요? 같아요. 아니 근데 예. 머리띠 다들 좋아하시던데. 네, 좋네요. 저는 그냥 주의사항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주의사항? 예. 머리띠 살롱기주의자. 그 구직 사이트에서 구직하실 때 네.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뭐 생각 없이 누르다가 자기 회사한테 보낸 거야. 정말요? 네, 그래가지고 인사 담당자가 본 거예요. 얘가 왜 우리 회사에 이력서를 보냈지? 와, 실수하면 안 되겠다. 예. 그래가지고 맞아요. 이런 케이스 진짜 그리고 많죠. 왜 이력서에도 회사 이름 포스코에다가 여기 네. SK텔레콤 네, 뜬다고. 맞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막 이력서는 화려해. 근데 얘를 찌질해. 이 새끼 왜 이렇게 이상한 애가 그래서 비자발적인 이직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비사발적. 주의하셔야 네, 자, 오늘 방송 이제 마무리 해볼 텐데요. 정말 슈퍼울이 되는 거. 참 마무리는 당당하고 솔직하고. 하지만 그러더라도 꼼꼼하게 타회사 이름을 적는 그런 실수하지 않으시면서 심장이 뛰는 일 찾아가시길 오, 정리 잘하네. 바라겠습니다. 자, 의뢰의 반짝반짝 빛나는 그날까지 저희 방송은 쭉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브라보. 뭐 한 거야 지금? 뭐지 이게? 이게 뭐예요? 전화 달라고.